자, 어근고등학교 아마 지난번에 쭉 풀어봤었고 좀 특이한 꼴들이 있었는지 이제 그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게 아마 뒤쪽에 374번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맨 마지막에 385번 이런 느낌들이 좀 특이하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좀 잘 이해 안 되셨던 파트 있으시면 좀 질문을 좀 먼저 받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요. 누가 좀 본물 좀 터주세요. 대부분 잘 얘기 안 하셔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370번. 370번. 오케이. 370번. 또요? 373번. 385번. 오케이. 385번. 괜찮았어요? 나머지 거? 요 세 개 가면 돼요?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370번 때부터 그러면 한 번씩 갈게요. 자, 일단 NEB가 정수다. AB가 정수다. 되게 중요한 단어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N이 30이하의 자연수다. 뭐 이렇게 써보죠. 다항식이 어떻게 된다? X의 3승. AB-가 1X.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이너스 N이 X-1, 다시 플러스 1, X-A, X-B 꼴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겠지? 첫 번째, 얘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관계식 하나를 찾는 걸 거고, 또는 뭐 숫자를 대입하는 거 마찬가지겠고, 또는 얘를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실은 전개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하자? 첫째,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 그랬더니 마이너스 AB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얼마다? 제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n은 AB가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일단 이 AB는 3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였을까라고 봤더니 이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느낌으로 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수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를 조립제법 한번 해볼까? 뭐 똑같은 얘기였는데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내려왔겠죠? 마이너스를 내려왔겠죠? 1 내려왔죠? AB, 얘가 마이너스 AB.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마이너스 N, 얘가 마이너스 AB. 제가 뭐 이상하게 썼나요? 잘못 썼군요. N이 마이너스 AB라서 여기가 뿔마하고 맞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자, 그러면 요게 제로다. 그게 지금 요식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내비두고. 그럼 남는 게 뭐죠? 요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 상태의 수식, 즉 요 상태의 수식이 뭐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가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수식이 뭐였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얘가 ab가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 이 수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a 더하기 얘가 bx 더하기 ab가 되는 건데 이게 한끼리 같아지려면 결과적으로 뭐다? a 더하기 b는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상황을 확인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는 상태에 대해서 곱해서 30 이하가 되는 형태를 하나씩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부호가 서로 간에 다른 식의 형태를 갖다가 취해준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구성이 됐을까? 제일 작은 건 뭐 일단 0 한번 집어넣어보고 그럼 0하고 1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겠고 얘가 2를 갖다가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3을 갖다 집어넣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4에 마이너스 3 5에 마이너스 4 6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 순서대로 제가 A하고 얘가 B다라고 가정했을 때 왜 하필이면 0이냐? 그냥 0이 어떤 뭐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써보고 또 여기가 그럼 A, B가 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 봤더니 마이너스 1과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과 다시 마이너스 2와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과 4 마이너스 4와 5 마이너스 5와 6까지 가능하겠지. 왜냐하면 여기 주어진 형태가 결국에는 NA 값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AB, 그죠? 마이너스 AB다라고 하는 형태가 3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제로라서 문제 없고요. 제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30보다 작은 2가 되니까 6, 12, 20, 30, 30, 20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죠? A, B가 분명히 정수라고 했죠, 그죠? 자연수란 조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0도 허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자, 그래서 370번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는 뭐의 값을, n의 값을 모두 다 뭐 해봐라? 더 해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심할 거는 겹칠 수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가 0하고 2를 갖다가 딱 주게 되면 얘는 어차피 제로일 거고, 그죠? 그럼 이건 해당 사항이 없네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도 0에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6이 되겠고, 12가 되겠고, 20이 되겠고, 30이 되겠고. 그죠? 여기 어차피 30이고, 20이고, 10이고, 6이고, 2고. 어차피 다 어때요? 중첩되죠? 순서상으로는 다르지만 다 중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모두 더해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다 더하면 되겠네. 그죠? 다 더하시면 이게 70인가요? 네, 70으로 답이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겠어? 가능하겠어. 요거 문제는 우리 마플 시너지 고난도 문제에도 같이 실려져 있었던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동구가 이거 되시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370번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3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73번. 자, 373번은 예, 이런 단어를 썼네요. 자, 어떤 실수, 그죠? 어떤 실수? A에 대하여 두 수, 뭐하고 뭐를? 가우스 A하고 A-가우스 A를 뭐로 가져간다?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가 됐을 때 K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가우스라고 하는 건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보니까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뭐야? 원래 숫자에서 정수를 뺀 거니까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가능하겠니? 야, 그러면 여기에 두근이 이랬다면 쌤이 이게 좀 헷갈려서 나는 정수를 보통 n이라고 많이 쓰고요. 소수를 보통 알파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 2차 방향 두근이 n하고 얘가 알파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n 더하기 알파가 3분의 8이 되죠. 근계 개수와 근계에서. 두 번째 n 곱하기 얘가 알파가 얘가 3분의 k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n이 정수라고 하는 걸 얻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2 더하기 얘가 3분의 2. 아, 정수는 2구나. 네. 그래서 n이 2가 되고 알파가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하는 순간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고 알파에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얘가 3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어떤 정수하고 소수를 다루는 부분이 생각보다 자주 언급되니까 요것도 2차 방정식에 자주 나오면 특별히 얘예요. 에이, 쌤 이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소수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드시 0 이상 1 미만으로 우리는 애초부터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3분의 5 뭐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답정너예요. 딱 요게 답정너예요. 답정너. 이렇게 가주시면 373번 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질문이 제일 많았을 법한 385 보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잠깐만 볼까요? 385번. 왼쪽을 그냥 지울게요. 왼쪽을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85번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러분 이 접는다라는 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제가 좀 나중에 팁을 드리면 여러분 나중에 2차 함수 있죠?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원 있죠? 원을요 종이접기를 통해서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이접기를 여러 번 우리가 보통 신문지 접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각형의 구조를
접고 하면 굉장히 정밀한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실은 이제 그런 바탕이 이제 이런 도형, 그러니까 접었다 뭐 했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 번 접으면 원이라든가 뭐 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만들 수 있어.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교과 심화연구 고1 때 들어가시면 그런 거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교과 심화연구라고. 한번 아이템을 한번 여러분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연구해 보시면 이런 게 나중에 생기부에 들어갈수록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갈 때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교과 심화 연구할 때 잘 아이디어 잘 안 떠오르시면 저한테 몇 가지 팁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몇 개를 드리면 이렇게 카테고리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대학 많이 보냈거든요. 자, 가봅시다. 요거 봐볼게요. 분명히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얘를 갑자기 어떻게 접었냐면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조금 그림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안해서 봐주세요. 여기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접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접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얘가 E하고 얘가 D하고 그 다음에 C하고 F죠. 그럼 여러분이 뭘 알고 계실 거냐 봤더니 어차피 얘가 C고요. 얘가 어차피 D예요. 그렇지 않냐? 원래 접힌 부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접힌 부분의 길이가 뭐 할 것이고 같을 것이고 그죠? 또 뭐가 각도가 뭐 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일단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얘가 이거죠. 이 직각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5도로 접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설명하기를 여기가 문자가 B군요. Sorry. 얘가 B, 얘가 B, 얘가 D자. 그래서 문제 속에 요청하는 바가 뭐였어? BEFC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을 거야. 단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 B,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AD 사이에 얼마인지 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접어 올리기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접힐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길이들이 계속 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저는 직각인 걸 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변하는 변수를 하나 줄 건데 어차피 이 B가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여기 사이에 오면 그냥 저는 이 길이를 일단 X라고 한번 줘볼게요. 상관없죠? 저기를 그냥 X라고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A라는 점에서 B 사이 안에 어느 지점에 꽂혀 있을지에 따라서 여기를 X라고 주면 일단 얘는 당연히 4-X가 되겠죠. 뭐 이런 느낌 아니겠을까? 자, 그 다음에 또한 제가 뭐를 좀 잡아볼 거냐면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니까 동그라미 X를 일단 표시를 한번 해볼게. 이 두 개 합하면 90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 어차피 직각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가 되면 얘는 다시 동그라미가 되고 그죠? 삼각형 3개가 닮았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길이들을 이제 표현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봤더니 일단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피 여기 길이도 계속 달라지게 될 텐데 어디에 접히냐에 따라 이 지점도 달라지니까 일단 제가 그럼 여기도 여기를 그냥 일단 Y라고 쓸까요? 그럼 일단 여기도 Y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 어차피 얘가 Y일 거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X 잡았어요? 여기 4-X 잡았어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뭐 해야 돼? 닮아야 돼. 닮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쌤 여기 문자가 아직 얼마인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닮았다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얼마로 닮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여기를 제가 Z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잡을게요. 어차피 줄이면 되니까 문자는 줄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제 문제 속에서 뭐라고 요청했었는가 보니까 어차피 얘는 4-Z까지 일단 쓸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뭐가 되죠? 얘가 당연히 4-X가 Z로 들어가겠죠. 길이 똑같다고 했었으니까. 그럼 일단 저기에서 우리는 어떤 식이 성립하죠? 첫 번째 왼쪽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이런 수식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6-가 8Z 더하기
z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이게 또 사라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8z라고 하는 이 과정은 16 마이너스 얼마? x의 제곱이 되면서 내가 새로 잡았던 문자 z는 8분의 얼마?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4 마이너스가 z라고 하는 과정은 8분의 32다라고 하는 요게 4였을 거니까 요거 합세해서 요것도 한번 빼보죠. 자, 그럼 얘가 8분의 16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를 또 하나 또 잡아줄 텐데, 이제 여기 z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걸 알죠? x 대 z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는 또 문자 잡기가 좀 그래서 네모라고 그냥 써볼게요. 그러면 x가 요 x 표시한 놈의 길이가 x였으니까 x 표시한 놈을 네모라고 쓴다면 네모 대 4-x가 될걸요. 따라서 z 곱하기 네모가 4x-x의 제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네모는 z분의 4x-x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z를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가 되죠? 8분의 16-x의 제곱에 얘가 4x-x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조금 좀 특이하게 4 플러스 x 하고요. 얘가 4-x 꼴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x로 딱 묶는 순간 얘가 4-x가 되면서 요거랑 요게 삭선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4 플러스 x분의 얘가 8x다라고 하는 식이 딱 떨어져요. 확인이 될까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잡았지만 일단 이런 모양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텐데 여기를 y, 뭐 여기를 또 역시 제가 세모라고 잡을까요?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뭐를 얻어낼 수 있는가 세 번째 봤더니 세모 대, 물론 문자가 조금 많아서 불편하겠지만 세모 대 y라고 하는 형태가 x자 기준이었으니까 얘가 x 대 z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모의 z가 xy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세모는 역시 z분의 xy가 되니까 z가 8분의 16-x의 제곱분의 xy가 되면서 16-x의 제곱분의 8xy 이렇게 일단 문자가 잡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됐죠? 마지막 네 번째 복잡해요. 네, 여기까지 가면 다 끝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데 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여기 y였고 그러면 요 길이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봤더니 요 길이는 얼마가 처리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의 세모의 제곱 더하기가 y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 처리 네 번째는 y란 놈에다가 루트의 세모의 제곱 더하기가 y의 제곱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아까 네모였죠? 네모까지 더할게요. 네, 이게 얼마더라? 얘가 4더라. 이렇게 가죠. 그러면 얘들아 세모는 이미 여기 나와 있어서 여기 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y 더하기 얘가 루트의 세모는 조금 복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놈의 제곱에 얘가 y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아까 네모는 찾아놨었죠. 네모가 아까 4 플러스 x분의 얘가 8x로 정리가 되면 얘가 4가 딱 떨어져요. 그럼 최종 목적은 뭐냐면 최종 목적은 y가 과연 뭔가 여기가 x에 관한 형태 x에 관한 함수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거죠. 야,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답을 내는 과정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였죠? 얘가 아랫변이고 얘가 윗변이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4-z 곱하기 얘가 y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었던 거냐면 높이가 4였겠죠? 그래서 여기 4까지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4-4는 이미 써놨잖아요.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얼마 있었어? 여기 이게 4-4니까 8분의 얼마? 16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써주고, 방금 전에 y 여기서 계산한 이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1로 들어와요. 곱하기 4 이렇게 들어오되,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x는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왜 0부터 4냐면 아까 여기서 이걸 x로 잡았다고 했었으니까 0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0이 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그지? 0으로 접으면 0으로 접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부터 4까지 이 범주를 찾는 거죠. 우리 뭐만 계산하면 되죠? 얘만요. 얘만 여기 있죠. 요거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y에 관한 형태로 식을 정리를 예쁘게 해서 그 상태에서 요거 나머지 날려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모양이 되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요 과정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뭐로 풀어? 2차 함수꼴로 풀어가는 패턴이 가장 뭐라 그럴까? 그냥 딱 우리가 시험장 안에서 그냥 야 이거 x, y, z 잡고 닮음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최선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어차피 여기가 y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이 y 바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계산이 되면 루트에 여기 안에 있는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16-x의 제곱의 제곱분의 위쪽의 식이 64x의 제곱 더하기 얘가 16-x의 제곱에 얘가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식을 어차피 제곱을 뚫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식도 잘 봐보시면요, 이것도 뚫려서 나와요. 느낌이 안 오시면 여기다 한번 해드릴게요. 자, y 플러스가 y의 루트. 자, 분모 봐보시면 분모는 풀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16-x의 제곱의 제곱이 되었고요. 분자를 이거 전개해서 풀 건데요, 제가 얼마였냐면 x의 4제곱이 되고요. 잘 봐라. 요거랑 요거 곱해서 2배가 마이너스 32x 제곱이야. 이거 더해주면 플러스 32x 제곱으로 나와요. 그런 다음에 뒤에 여기 16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좀 넘겨버릴까? 4 마이너스 뒤쪽에다 뭘 넘겨? 4 플러스 x분의 8x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럼 잘 봐라.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16의 전체의 제곱식이에요. 그럼 루트를 벗기고 나가면 y 플러스 y 가로에 잘 봐. 제곱은 뻘쳐 나가니까 16-x 제곱이 되었고, 여기가 앞뒤 좀 바꿔주면 16 더하기 x의 제곱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통분을 할까요? 4 플러스가 x분의 16 더하기 4x 마이너스가 8x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앞에 거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얘를 y로 묶는 순간 1 플러스가 되니까 16-x 제곱분의 16-x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뒤쪽 과정은 4 플러스 x분의 요거 처리하면 얘가 16-x가 4x가 돼요.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쌤 요거 사라지네.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y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위에가 32가 분모로 가거든요. 쓸게요. 32분의 16-x의 제곱에다가 4 플러스 x에다가 여기 4 한번 끄집어내버리면 4-x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요거랑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이 되고 뭐가 남게 되냐면 얘가 4-x만 덜렁 남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의 결과가 밑에가 요것도 하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8분의 4-x의 제곱으로 떠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y값이에요. 다소 번잡해 보이죠? 맞아요. 다소 번잡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쳐요? 8분의 4-x의 제곱을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뭐 이런 거 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사라지니까 32분의 식 자체가 딱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식이 딱 떨어져. 그래서 x에 관한 문자로 분자의 처리가 쫙 되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게 가는데 여러분이 막상 시험장에 풀려고 하면 약간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풀려고 하면. 첫째 원인 문자가 많아서. XYZ 문자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 하나, 둘, 셋, 넷. 제가 잡았지만 문자 결국엔 없앴어야 되니까. 자, 그럼 쌤, 이거를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묻는다면 좀 다르게 풀어도 되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주어를 예로 줬잖아요. X로 주니까 X의 표현법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건 피타고라스 걸고 막 이러니까 불편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냥 이걸로 보는 거지. 이걸 단순하게 이걸로 봐서 어차피 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냥 여기를 첫째 X라고 주고 여기를 뭐 Y라고 줘서 애초부터 X라고 잡고 얘가 Y라고 잡아서 그거 갖고 문제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빠바밤. 얘가 직각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이 삼각형에 피타고라스를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길이가 떠요. 요 길이 하나가 떠요. 그러면 요 문자하고 요 문자의 관계가 요 삼각형을 통해서 하나가 소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에는 대부분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원을 푸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편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385번에 쌤 최소가 이거일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우리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런 닮은 구조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좀 벗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는 틀로 일단 한번 풀어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더 생기면 한 번 더 나중에 소개는 더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 해설자 없습니다. 해설자 없어. 저도 그냥 막 푸는 거예요. 저도 막 푸는 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저는 시너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그럼 시너지 한번 가볼까요? 시너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자, 시너지가 은근 좀 짜증나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들이. 그죠? 그 내용부터 한번 잠깐 봐봅시다. 495번이었네. 거기서부터 뒤에가 몇 번까지였어요? 549번까지였네. 549번까지 보시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불러주세요. 물고 좀 터주세요. 누군가가. 앞에 거 질문해도 돼요? 앞에 거요? 어디? 뭐 방정식 같죠? 네. 상관없습니다. 불러주세요. 493번이랑 494번. 493번하고 494번하고 492번. 492번. 더 앞으로 가는구나. 네, 492번부터 494번까지. 또 489번. 앞쪽이 훨씬 더 많네.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아요? 야, 그러면 이렇게 가자. 질문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 전략을 해서 오늘 나가는 과제를 미리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더 이상 고칠 게 없다라고 싶으시면 그 과제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학교들로 좀 돌아갈 건데요. 저기 뒷장을 보시면 청담고등학교라고 81쪽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과제로 드릴 부분이에요. 청담고등학교 뒤쪽에. 그래서 81쪽부터 해서 청담고를 드릴 건데 요거는 시간 안 재고 풀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시간 안 재고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좀 특이한 거 위주로는 한 2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2문제. 그 나머지는 대동소이에 거의 비슷해갖고요. 요거 연습하는 차원으로 미리 그걸 풀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앞쪽에 4문제 먼저 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조금 스피디하게 갈게요. 492번 때부터 봅시다. 조금만 스피디하게 할게. 자, 492번은 뭐였죠? 우리 지난번에 인수정리 활용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런 식이 딱 나왔고 여기에 근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 보통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요. 이런 걸 쓰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fx라는 수식을 이렇게 딱 던져놓고
거기 상황에서 f의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줬으니까 선생님 이걸 일단 넘겨버릴게. 그럼 이렇게 먼저 쓸게. 그래서 는 0을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으니까 저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결산한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변하는 문자가 어차피 알파 베타니까 저는 요 식에다가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할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얘들아 봐봐라. 기존에 있던 여기 식에다가 x제곱이 들어가는 속에 얘가 x가 몇 차로 바뀌니? 4차로 바뀌어. 얘가 4차로 바뀐다. 얘가 4차 함수로 내버린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x-알파, x-베타를 쓰더라도 여기 무엇인가의 2차식을 하나 더 쓰셔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다고요. 차수가 바뀌는 건 되게 불편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이렇게 갔더니 차수가 너무 심하게 변화가 생겼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실 건데요? 오케이. 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얘가 제로고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가 베타 더하기 1은 제로여서 이 수식을 알파 제곱 대신에 나는 이렇게 식을 잡으려고 해.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 대신에 나는 이렇게 식을 좀 잡으려고 해. 그러면 나머지 형태가 다 1차식의 구조여서 절대적으로 얘네들은 식 자체의 차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결산해보면 어떻게 나와? f의 변하는 문자 알파 베타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차수가 안 바뀌어. 2차식.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최고수는 x제곱이다 보니까 1이라고 하는 개수를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x-알파, x-베타 즉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돼야 됩니다라는 한정 단어를 써주는 거죠. 야,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었던 이 수식은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여기 수식에서 왔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고 f의 이렇게 구성이 되죠. 따라서 넘기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까지 가죠. 자, 방법은 얘를 집어넣는 것도 방법인데 문자에다 집어넣는 건 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t다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x라고 하는 과정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f의 t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는 제곱 안에 두 번 있으면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은 t의 제곱 2t에 3t 다음에 얘가 5t가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5가 됩니다. 그러면 t에 관한 문자나 x의 문자나 대응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로 읽으면 되고 p로 읽으시면 되고 이걸 뭐로 읽으시면 되고 q로 읽으시면 문제 없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492번에 관한 정답은 그래서 답이 10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492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파일들 여러분 다 돼 있다는 전제에 다른 거 보세요. 이거 다 완료하고 보라고. 언젠가 또 나온다. 자, 493번 한번 볼까요? 489도 있었구나. 그러면 순서로 가죠. 493 갔다가 돌아가죠. 493번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우리 교재 안에 있었던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도 오래간만에 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를 하죠. 자, 거기 이거 보이세요? 알파의 3승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요걸로 풀 겁니다. 자, 493번 별표 좀 칠까요? 근데 이 표현이 아까 와닿지 않으면 이거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찾아보셔야 돼. 우리 프린트 계속 찾아보셔야 돼. 자, 실수를 제가 어떻게 썼었냐면 그때도 처음에 K라 썼다가 내가 3승으로 올렸을걸? 왜? 그래야 모양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이게 는 0이다? 안 된다.
왜 안 되겠냐? 모순이 생기거든. 왜 모순이야? 이게 왜 모순일까? 이게 왜 모순일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알파하고 K가 알파 마이너스 K가 0이라면 이거라면 알파하고 K가 같다라는 말인데 얘는 허근이야. 허수야 허수. 얘 오른쪽 내가 실수로 잡았어. 당연히 같지 않지. 그래서 모순이라고.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밖에 없는 거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 알파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뭐 되면 제곱이 되면 상수항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식 한번 다시 봐보세요. 493번의 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순간 걔가 분명히 허근 갖는다고 했죠? 허근 갖는다의 조건에서 알파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얘가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이 얘가 0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요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잖아. 이 논리랑 그대로 적용을 같이 해서 보시게 되면 뭐야?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뭐랑 똑같다? P 플러스 3과 똑같다라는 거지. 요거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 요거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 실수가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 여러분이 약간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그럼 얘가 P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P. 그죠?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P는 모두 다 실근이 나오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시 하면. 그럼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 실수 K의 곱을 구하라. 2차 방정식 P에 관한 곱을 구하라. 정답 얼마? 마3이 정답이 되겠네. 이거 기억해줘. 기억해줘. 진짜 나온다니까. 정말 많이 나온다니까. 학교별로. 저거 알파가 세제곱을 했을 때 허근을 세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나온다라는 조건은 그 2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꼴이 반드시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 얘가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선생님 왜 제곱이 왜 항상 다시 한 번만? 왜 1차항의 개수가 뒤에 거였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랬죠. 이거 원래 이렇게 가드리면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x 마이너스 y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xy 플러스 얘가 y의 제곱이었죠. 요거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요 관계식은 항상 요게 제곱수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인수분해 관계에서. 그래서 이 관계가 제곱이 돼야 이 모양이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은 이 꼴이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이 모양이 되는 거야 항상. 우리 3차식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대부분 이러했단 말이지. 아니면 이 부분들 대부분 이제 어떻게 푸냐면 애들이 시간이 없거나 뭐 어떻게 풀지 모를 때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3승을 때려버리거든. 되게 위험한 짓이. 3승을 때리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풀이가 딱 저렇게 나와 있는 풀이어서. 그래서 이걸 왜 K3승으로 잡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을까? 이게 K로 잡으면 세제곱근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이게 불편하다고. 이게 불편해. 그래서 제가 그냥 K3승이라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인수분해가 좀 쉬웠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헷갈리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복소수 동영상 우리 수업 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 똑같이 한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거기 문제 한번 찾아갖고 한번 봐보세요.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못 찾겠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톡 주시면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동구가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다음에 나왔을 때 괜찮으시겠어요? 혜연이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준서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 현우 이 말 이해되시겠어? 현우 여기 얼굴 한번 봐줄래?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94번 저 준비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시고 489번까지 쭉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94번대를 보시면 일단 인수 분해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 나식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단어 되게 독특한 단어네. 모든 실수. 야, 다항식?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다항식 fx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몇 차인지 모르면 되게 애를 먹는다. 그래서 보통 ax n승으로 잡는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점점점. 수민아, 요 말 이해되니? 여기? 다항식이라는 말은 최고차를 모르니까 ax의 n승 이렇게 잡아본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가 x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건 평행이동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차수는 안 바뀌어? 근데 걔를 제곱했어. 근데 오른쪽이 몇 차냐면 얘가 4차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요게 전체가 4차가 되기 위해서는 f의 x 더하기 1이 전체가 제곱했을 때 4차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 가하고 나 조건을 통해서 fx라고 하는 놈은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x의 제곱일 거라는 걸 확실할 수 있어.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자, 이게 지난번 이제 우리 2차 함수하고 연결이 되는데 알아.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대. 자, 우리 판별식 얘기 한번 한번 해볼까? 잠깐만 봐볼래? 여기 고개 들고 봐볼래?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계속 방정식과 부등식을 함수로 풀어야 한다면서 저는 항상 6개의 요 그래프만 그릴걸? x축 기준으로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 그래프를 그리면 축가가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될걸? 아니? 그러면 2단하고 결부를 시켜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했어. 그럼 너네가 판단을 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어. 이게 맞냐? fx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음수값만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는 계속 다 양수만 나오잖아.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확립하는 게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네. 왜? 위쪽에 양수 구간이 있으니까. 얘는 0이었던 상황이 있으니까 안 되네.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단어가 모든 실수랑 결부가 되면서 결국엔 뭐더라? 이거더라 라는 거야. 이거더라. 이 조건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이때 최고차는 무조건 뭐였어? 음수였단 말이야. 얘구나. 음수구나. 물론 이 해당되는 최고차가 얼마인지는 봐줘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제곱해서 얘가 최고차가 오른쪽에 개수가 어차피 x의 4제곱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실하지. 그렇게 확인하고 저는 나머지를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자가. 한 번만 다시. 제 가조건 다시 봐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음수라고 하는 형태는 2차식의 과정에서 최고차가 음수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왔어야 되는 거지. 됐을까요? 두 번째. 쌤, 그러면 fx 더하기 2를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x 더하기 2를 딱 때리는 순간 마이너스 a가 x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a의 x 더하기가 1 더하기 b다라는 식이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9, 이게 좌변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게 좌변의 값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제곱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하는 거는 이 풀이를 여러분이 자세히 잘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다른 걸 풀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못 푸시면은 조만간 점검하거든? 못 푸시면은 그럼 그거 되게 문제가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제가 잘못 뺐구나. 미안해. 여기를 이렇게 빼면 안 되죠? 미안해. 여기 빼면 안 돼. 미쳤어. 이렇게 가야 돼. 자, 제가 이상하게 썼어. 여기까지만 쓸게. 다시 한 번만. fx 더하기 1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이렇게까지 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 제곱을 할 건데 전체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상수항만 제곱을 하려고 해. 상수항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 상수항만 제곱을 해.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이거여서 저 좌변에 상수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a 더하기 b 마이너스의 제곱에서 9를 갖다 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우변의 상수항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 곱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 그래서 우리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어차피 항등식으로 형태로 같았어야 되다 보니까 a 더하기 얘가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얘가 얼마가 됐어야 되냐면 얘가 4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쌤 문자가 두 개면 식은 두 개여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기 수식이 하나 더 있었던 거지. 이게 뭐였을까라고 봤더니 미정계수 결정법에 따라서 이게 제로가 되기는 x값 얼마?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제가 문자를 좀 잘못 썼어요. 여기다 알파라고 쓸게. 바꿔서 해석을 할게.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요 식에 따라서 상수항을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 그 상수항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 a 더하기 얘가 b 마이너스 얘가 2가 되거나 a 더하기 얘가 b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까지 일단 풀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수항에 대해 처리를 했으면 요 해당되는 좌변의 상수항이면 우변의 상수항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2 집어넣으면 얘가 2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걸 거 아니야, 식 자체가. 제가 약간만 좀 변칙 플레이 좀 할게. 이게 은근히 조금 짜증날 것 같은 플레이여서 제가 약간만 변칙 플레이 잠깐만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봐. 한 번만 변칙 플레이 할게. 지금 제가 정상수로 가려고 했던 거는 얘를 제곱해서 전개하려고 해서 상수항이나 이런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풀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변칙 플레이를 한번 할게요. 자, 나의 우변. 아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자, 앞쪽에 일부러 합차를 줬거든. 이렇게 줬어. 보기차시계. 그럼 얘를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얘가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가 5였던 게 확인이 돼. 그러면 변칙 플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봐. 여기다가 플러스 9를 주고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9를 줄게. 왜 마이너스 9에? 저기 왼쪽에 좌변에 마이너스 9가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요 과정까지가 어떻게 지금부터 바뀌게 되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4x의 제곱 얘가 플러스 4야. 그러면 요 해당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온 거지.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로 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9로 풀거나 이게 우변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더 빠르다. 그러면 좌측하고 한번 비교해 볼래? 좌변의 식이 f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인데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의 선택으로 누굴 가져가면 돼? 얘를 가져가면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가 뭐랑 똑같아야 돼? fx의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9랑 똑같았던 상황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f의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였음을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변칙을 하면 일부러 오른쪽을 보기차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식을 돌이켜 세운 거야. 그럼 여기를 제가 다시 t로 잡아서 모양을 잡아주면 f의 t는 요게 x라는 문자가 t-1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바꿔줄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t의 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요게 ft라는 수식으로 딱 들어오네.
네, 다 구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내가 문자를 바꾸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오기로 했었으니까 여기도 알파로 그냥 바꿔놓을게. 그럼 요 수식에서 최종적으로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이거 확인하라고 했던 거야. f의 x 플러스 알파가 x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6을 달성하는 알파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어. 문제 A를 알파로 제가 약간 수정해놨어.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 네, 마육 되는 거 찾아라. 됐습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함수를 그려서 가도 되겠고 그냥 해도 되겠는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불편하게 가기에는 힘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그러면 요 수식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얘가 4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뭐랑 똑같아지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얘가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이 된다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알파의 뭐를 구하라? 곱을 계산해라. 그럼 뭐야? 두 분의 곱 얼마가 되죠? 마7이 되는 걸로 확인해. 좀 불편했어? 불편했어. 답 맞는지 한번 확인해줘봐. 제가 숫자 뭐 잘못 점검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줘. 답 맞아요? 아니에요? 숫자가? 한 번만. 숫자 얼마로 나와 있어요 혹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왔다고? 한 번만 제가 빨리 갈게요. 제가 혹시 잘못 쓴 게 있나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 여기 잘못 썼다. 미치겠다. 여기 플러스죠? 여기 한 번만 죄송해요. 여기 플러스 빨리 한번 수정해 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여기가 5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식에다가 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던지고요.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3을 갖다가 던지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넘겨주게 되면은 얘가 마3이네요. 네, 그럼 답 나오지. 네, 여기까지. 계산이 조금 깔끔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4구 4번은 차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제곱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보기 차식의 거꾸로 된 과정으로 한번 좀 데리고 오는데 최고차가 뭐였어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요 사실 정도만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혹시 졸리신 분들은 지금 잠깐 나가서 물 한잔하고 오시고 화장품 갔다 오시고 정리하실 분들 정리 좀 하고 갈게요. 3분 정도만 이 시기로 좀 잡을게. 그리고 4, 8, 9번 하면 이제 끝나죠? 시너지도? 아니 뒤에 또 남아있긴 하겠지만 4, 8, 9번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좀 질문해 주시고 다 완료되신 분들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빨리 갔다 오세요. 잠도 좀 깨야 되니까. 드디어 잡았다.
자, 좀 정리가 거의 되신 것 같으면 89번 좀 쓸게요. 89번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두분의 절대값 B가 뭐라고 했었냐면 3대 2라 그랬어요. 예전에 이게 숫자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다 문자로 나와서 여러분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두분의 곱을 먼저 보세요. 두분의 곱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걸요? 왜 하필이면 m이 0보다 크다라고 했겠냐? 라고 봤더니 여기를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죠? 음수가 돼요. 그쵸? m이 양수가 되는 순간 저기 음수가 돼버려. 두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뭐야? 하나가 반드시 양수고 하나가 반드시 음수란 얘기죠? 알파가 그죠? 음수가 되고 베타가 양수가 되거나 혹은 알파가 양수가 되고 베타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두근의 곱을 먼저 보셨어야 돼요. 문자를 보실 때는. 특별히 2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형태는 곱을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왜? 합은요. 판단이 어렵죠. 합이 양수라고 해서 두근이 다 양수라고 하는 보장은 없었으니까.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 빨간색. 그럼 두 번째. 절대값의 B가 3대 1이에요.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봐보세요. 절대값의 B가 3대 1이에요. 가능성 첫째. 어떻게 쓸까요? 알파, 베타 이거 대신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알파를 뭐라고 해볼까? 알파를 3A라고 쓰면 베타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 얘가 자 여기를 마이너스 3A를 줄까요? 여기 마이너스 3A를 주면 얘가 2A가 되겠죠. 그럼 3대 2가 되죠. 절대값의 측면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줄까요? 알파라고 하는 이제 양수라고 잡으면 얘가 3A. 참고로 A는 다 양수로 주겠습니다. 베타라고 하는 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밖에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않겠어? 상황의 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에 관한 정보가 나왔으면 주로 근각계수 관계를 쓰니까 그럼 1번 상황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A야. 자, 그 결과가 근각계수 관계에 따르면 n분의 마이너스 3m 마이너스가 5였던 걸로 확인이 되고 두 번째 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조금 전에 계산했지만 n분의 마이너스 24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를 갖다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얘가 6의 2의 제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대원칙 하나 말씀드리면 문자의 개수는 줄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임의로 문자를 잡았잖아요. 최종적으로 항상 그 문자를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있었던 여기 애초부터 이거 지우고 갈까요? 불편해 보여서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 A를 이쪽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도 지우자. 여기도 지우자.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식에다 대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는데 n분의 4는 a의 제곱이래. 그 a 제곱이 뭔데? n분의 3n-5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제곱이고 여기도 제곱이 될 거 아니니.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기 하나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대각선을 타고 가주면 얘는 좌변의 수식이 얼마? 4m. 우변의 수식이 9m 제곱 마이너스 얘가 30m 플러스 얘가 25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얘가 9m의 제곱 마이너스 34m 플러스 얘가 25가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인수분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9하고 25 되네요. 9이라고 얘가 25에 이렇게 그럼 얘가 마마 되면서 마구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4가 되죠. 그럼 이때 우리가 m이라는 놈은요. 재미난 게 1 또는 얼마가 나오냐면 9분의 25가 떨어져요. 근데 확인 한 번만 간단하게 해보실 게 뭐냐면 이 a가 내가 분명히 양수라고 잡았거든요. 이게 양수다 보니까
그죠? 따로 쓸까요? 이게 A가 양수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얘는 어차피 양수였으니까 3n-5가 양수가 된다라는 이 전제에 따라서 m은 3분의 5보다 컸어야 돼요. 이걸 찾아야죠. 이걸 1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니까 되게 짜증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뭐 남았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2번 남았잖아. 2번으로 가면 대체적으로 패턴이 유사합니다. 어떻게 되죠? 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문제 중에 보면 실제로 덧셈하면 얘가 A가 되고 그게 우변에 n분의 마이너스가 3n-가 5가 진행이 됐던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당연히 n분의 곱이라는 형태가 얘가 마이너스가 6에 2죠. 이렇게 생겨났겠네. 얘가 n분의 얘가 마이너스 24. 그래서 식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부호 하나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m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3n-가 5의 제곱이 얘가 n분의 4하고 똑같아서요. 아까 계산 과정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그쵸? 완벽하게 똑같아.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m은 뭐뭐 나와요? 1 또는 9분의 25가 나오긴 하죠.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A 양수라 그랬었죠? 아까 우리 이 파란색으로 했었으니까 A가 양수였으니까 이 양수라고 붙이면 M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가 양수일 때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여기 조건에 따라서 M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3분의 5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만족하는 거 뭐밖에 없겠어? 1밖에 없죠. 결론 뭐 저기서 다 이미 걸러진 거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형태는 m의 값의 합을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뭐 이서방의 근각계수 관계를 해서 9분의 34로 뭐 걸었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89번 정답은 9분의 34인 걸로. 답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답 틀리는 게 아닌 게 있으니까. 답정은 몇 번이야 이게? 489번. 맞습니까? 9분의 34가 된답니다. 그렇게. 서술형 과정에서 되게 우려먹기 되게 편한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건 되게 어디에 적용시켜? 곱에다가 이거 한 번만 봐줘. 두근의 곱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 두근의 곱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 가면 일단 2차 방정식의 고난도 문제 풀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시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자, 숙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뒤에 게 질문이 없어서 진짜 질문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잘 풀린 건지라도 좀 봐봅시다. 아, 이거 잘 풀셨구나. 그래서 질문이 없구나. 뒤에 거. 동의 번호 좀 이상하던데. 맞냐? 네? 이 번호가 맞아? 아, 네네, 맞아요. 그래? 카톡에 집어넣을 때 유효한 번호가 아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카페에 저하고 안 집어넣었어요. 아, 그래? 네. 숨을 별로 없었구나. 잘 손에 한번 가볼까? 한번 넘겨볼게. 맞아. 오케이. 한 장씩 넣으시죠. 자, 548번 하나만 보자.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니까 앞으로 시너지는 548번 하나만 보고요. 우리 교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48번 하나만 잠깐 보자. 548번.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고쳐보시고 안 되시면 개별 질문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548번은 터치가 아니라 터프죠, 터프. 그죠, G가 맞죠, 터프. 네, 터프 버전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하고 똑같은 역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딱 거기 그림에서 보시면 기억번은 바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은 뭐였죠? 일단 기억은 그 그림 상황을 보는 건데, 기억은 2차 함수의 수식만 갖고 만들었거든요.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뭘 얘기한다 그랬죠? 축과의 교점이요. 그래프적 해석은. 축과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기억은 아웃돼야죠. 왜 아웃돼야 돼? 걔는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0보다 크다는 건 교점이 2개였다는 얘기거든. 그 말 이해되니? 그래서 기억은 일단 아웃 시킬 거야. 그래서 기억은 아웃. 그럼 정답은 4번이네. 물론 찍는 거로 간다면. 그죠? 되게 보기 참 그지같이 써놨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죠. 혹시 그렇게 푸신 분, 성현이가 웃는 거 보니까 너 그렇게 풀었지? 솔직히 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풀었지?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푸시면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548번 잠깐만 봐볼게. 니은번의 의미가 뭔가부터 보자. 자, 일단은 그 주어져 있는 함수를 548번이에요. 이렇게 가볼게. 두 개를 방정식을 만드는 순간 얘는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분명히 얘가 함수에서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가 발생됐었냐면 2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방정식의 실근도 교점이 얘가 2개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얘기였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풉니다. 니은번은 b-m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요거죠?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죠. 거기 보니까 니은번에 그런 얘기 하네요. 그죠? 얘가 빼서 0보다 크다. 4ac만 해서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니은번은 그래서 오케이가 되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인데 디귿번 뭐죠? 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다.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디귿번도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었던 상황. 문자가 많아서 불편했지만 실은 걔네들을 다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정답으로 해서 4번이 실제로 되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 하고 싶었던 거구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실근은 실은 함수에서 교점하고 그 의미가 같으니까 해석하는 과정의 판별식만 잘 구별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끝!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거제 프린트 제가 좀 여러분께 프린트를 좀 많이 드려서 아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십시오. 자, 1번부터 35번 때까지 요거 과제 한 번만 잠깐 점검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독특한 거부터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잘 풀어오셨죠? 잘 풀어오셨습니까? 뒤에 막 답지, 빠른 답지가 좀 이상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특이한 거 한 2개만 먼저 골라서 풀이를 해드리고 여러분 질문 받아서 처리하고요.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과정 2차 함수 넘어갈게. 자, 제일 특이했던 게 뭐냐면 29번. 여러분이 아마 보실 때 29번이라는 형태가 조금 특이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특별하게 많이 나와 있던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29번이 좀 특이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가 좀 특이했었는가 봤더니 네, 15번이요? 네, 15번? 15번도 약간은 좀 모양이 좀 특이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29번부터 볼까? 29번이 아마 제일 많이 질문이 생길 법한 부분이어서 29번부터 한번 소개를 먼저 할게요. 두 번째 먼저 볼게요. 29번. 지난번에 학교가 어디였지? 은광이었어, 은광. 은광여고에 해당되는 문제에도 여기 패턴이 유사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도 완전히 좀 달라요. 그럼 여기에 결론이 뭐냐? 방금 전에 했던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성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봐. 일단은 여기 보시면 29번이죠. 우리 주교재 프린트입니다. 29번에 보니까 그래프가 대략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왔어. 이걸 다른 말로 구간별 정의함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함수 중에 하나가 구간별 정의함수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뭔가 좌표가 좀 특이하게 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나왔는데 여기 이름이 뭐냐면 FT예요. 여기가 Y축 축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T축입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FTX 플러스 FT가 얼마다? 0이다가 뭐를 가져? 중근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자는 여기 1 붙여주고 X의 제곱 여기 X 그죠? 그럼 순서대로 A, B, C의 역할을 FT라는 문자가 하고 있는 거지. 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이 해석은 철저하게 판별식 X라는 문자 기준으로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짝수차 판별식을 진행을 하는 순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이다. 이렇게 풀었을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어? FT로 묶어줬을 때 FT가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FT가 0 또는 FT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얘 이름이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구간에 따라서 이 방정식을 다 때릴 건가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석을 제가 분명히 방정식과 부등식은 뭐로 가라고? 함수로 가라고 해요. 여기를 y, 여기를 y로 주는 순간 함수가 두 종류로 나눠지죠. y는 ft하고 누구하고? y는 0에 분명히 여기가 뭐였어? 실근이었지. 실근. 여기서 뭐로 바뀌어? 네, 교점으로 바뀌지. 똑같이 밑에 쪽도 y는 ft, y는 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근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 교점으로 바뀌어. 요것만 이해하면 되지. 자, y가 제로라고? y가 제로라고? 이게 뭔데? y가 제로? 이거 상수함수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 이게 y는 제로지. 그 다음에 요 y는 1 똑같이 상수함수지. 어떻게 그리니? y는 1 이렇게 그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두 줄만 긋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점의 개수 몇 개? 7개. 토탈 개수 중첩되지 않고 7개가 떨어지지. 자, 그래서 실수 t의 개수를 구하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같은 말 7개가 정답. 이게 제일 독특한 케이스. 거기 나와 있었던 문제 중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함수, 그러니까 그 방정식의 해석을 2차 함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라기보다 함수적 해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자꾸 보려고 이런 문제들 갖다 각자가 계속 들이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 건 실근을 왜 교점으로 가야 되는가? 왜 실근을 왜 교점으로 가야 되는가? 이 논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수로 방정식 해석하고 부등식 해석하고 하는 걸 다 할 거라서. 그래서 이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좀 풀어 드립니다. 그래서 29번은 그렇게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갑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15번 케이스. 잠깐만, 14번하고 15번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틀렸을까? 14번하고 15번 한 번만 봐주시면 14번, 15번 중에서 하자. 14번, 15번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틀렸을까? 14번이 더 많이 틀린 경우도 있고 애매하네. 야, 그럼 두 개 다 가자. 14번하고 15번 연결을 같이 할게. 왜냐면 반반 정도가 걔도 틀리고 쟤도 틀렸거든요. 자, 그러면 14번은 여기랑 연결시켜서 바로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팁부터 먼저 드리고 이 교재에는 이미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수업 때 안 했죠. 어떤 거죠? y는 fx의 절대값 그래프. 요거부터 한번 설명할게. 자, 항상 절대값은 기존에 갖고 있던 형태의 대칭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뭐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두 번째 경우에 x축 아랫부분, 즉 fx가 음수인, 다시 말하면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서 들어 올리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은 요 그래프를 그리겠죠. 마이너스 1과 3의 절편을 갖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두 번째, 이제 뭐 하죠?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요게 아래쪽 부분이니까 얘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죠. 요거 많이 보셨던 상황이긴 할 텐데 한 번 더 익숙하고 원활하게 좀 가주십시오. 자,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만 하시면 실은 그 과정이 편해지느냐? 아니요. 하나가 더 불편한 게 있죠. 누가 더 불편한가 봤더니 m이라는 문자가 또 있어. 그 얘기 한 번 더 갈게. 자, 14번. 일단 14번의 방정식을 내가 적절하게 변형을 할 건데 얘는 일단 이렇게 변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방정식에 해당되는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함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스케치를 잠깐 해드리고 가면 요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얘는 어차피 이 아래쪽이 없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기 왼쪽 팁에서 그려드렸습니다. 됐어? 이해됐어? 아, 이거 그렸으니까 그대로 그렸다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뭐가 특이해? 이거 절대값 아니야. 이거 가로야, 가로. 얘는 뭐가 특이해? 기울기를 몰라. 근데 y절편도 몰라. 근데 이거 뭐야? m의 값에 관계없이, 그죠? 항등식이죠? 관계없이 얘는 항상 얼마를 주나? 네, 2,0을 주나.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어차피 얘는 곡선이고 어차피 얘는 직선이야. 그럼 우리는 주로 경계가 되는 게 곡선과 직선의 경우에는 주로 접할 때일 경우가 거의 한 95% 이상 이 정도일 때가 많아. 그래서 보통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본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이걸 좀 큰 그래프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옮겨드리면 마이너스 1과 1이 이만큼 있어. 조금 더 줄일까? 마이너스 1과 1이 이만큼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었지.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이게 위쪽에 있는 이 절대값 그래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야? 2,0이 여기쯤 있을까? 여기 2,0이야. 2,0는 항상 지난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교점이 무조건 하나, 여기 둘. 그래서 얘가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는 걸 거야.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니?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4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을 했단 말이야. 야, 왜 4개냐? 선생님, 그럼 접할 때란 게 뭔데요? 한번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접하는 구조를 한번 그려봤더니 여기서 교점이 하나, 여기서 교점이 하나, 여기서 교점이 하나가 생긴다는 걸 내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것보다 살짝 위로 올라가면 방금 전에 노란색처럼 2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4개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뭔가를 봤더니 요 사이를 관통하면, 그죠? 요 사이를 관통하면 하나, 둘, 셋, 4개. 이게 4개짜리의 교점일 것이다 확인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경계가 어디일까를 판단해 보니까 결국에 접할 때 하고 누구? 기울기 얼마? 0짜리에 해당되는 요 케이스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누가 더 큰 거냐면 얘가 더 큰 거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확실한 놈은 m이라는 놈은 오른쪽은 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왼쪽은 계산해야죠. 어떻게? 판별식으로. 쌤, 그럼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만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가 요 해당되는 이 함수식이 뭐였을까? 원래 R인데 들어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 가로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써줘야 되고 그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쓰는 거지.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마이너스였어야지. 왜? 끌어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을 넘겨와 봤더니 x의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렇게 걸었던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또 더럽게 안 돼요. 그럼 짝수차 근해 공식 m은 a분의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불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루트 3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아 복잡해.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 값은 두 가지가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3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0. 얼마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7. 얼마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냐를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아니 분명 여기랑 접한다고 왜 값이 두 개지? 라고 봤더니 여기 2,0이라는 요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가면 이쪽하고 접하는 게 하나 생긴다고. 그럼 생각해보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얘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가 2루트 3이고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얘가 2루트 3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으로 들어가. 저거 골라내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짜증났을 거예요. 틀리신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두 개 더하시면 이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정답 1번인가? 네, 1번의 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3이 없어요. 그죠? 천만다행히. 오케이. 요거 한 번만 다시. 여기 이렇게 접한다.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접하는 게 생길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 교재 만들 때 이제 이 교재 만들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작업들이 이루어졌냐면 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에서도 문제가 일부분 발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아 진짜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약간 뭘 수식이 이래?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거야. 근데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블랙라벨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야 교재로 한번 풀어보자고 했지만 실은 블랙라벨 문제나 일품의 문제나 이런 게 편집돼서 편집본으로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실 때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또 다시 반복해서 보실 때 되게 편안해져요. 우리 아직 중간고사 대비 아직 본격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가안이에요. 가안. 이 정도가 가안이야. 학교별 이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선생님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교과서 분석.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분석.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만들어서 나가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까지 굳이 얘기하자면 서술형까지.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를 보니 안 보니 뭐 학교별로 또 안이 다를 거야. 대학들도 요즘에 중간고사 안 보는 대학도 있어요. 하도 짧아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학교 이제 온라인 계약 오늘 제가 아까 온라인 계약한 친구가 있어서 화목반에는 그 다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는 지금 온라인 계약을 오늘 했어요. 고1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뭐 관원들이 그렇게 아직 정확하게 저한테 집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친구들하고 친해졌어요. 뭐 그 정도밖에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따 한번 더 물어보려고. 근데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좀 한계치가 분명히 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러고 있지? 그냥 컴퓨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출결 체크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제도적으로 조금 더 정비되는 게 아마 한 일주일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한 주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거 지루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집에 또 동생하고 같이 있을 때 또 동생하고 계약이 같이 되면
집에 만약 노트북이 한 대나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불편한 거라. 그지? 아직은 좀 그런 거에 대한 확실성이 아직은 떨어져. 저도 다음 주 저희 꼬맹이 이제 교과서 수령하러 가야 됩니다. 교과서 수령하러. 3학년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다행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EBS로 한대요. EBS로 한다고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EBS로 할 수가 없고, 고등학교는 컬러가 워낙 강하거든, 학교별로. 뭐 단대부고, 보인고, 그다음에 중대부고, 뭐 그다음에 동덕여고 다 마찬가지다. 학교별 특색이 워낙 강해. 그러다 보니까 딱 일률적으로 뭔가 하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별 대비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 그러면 저랑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 제가 어머니는 처음에 그런 얘기 여러분한테 얘기했을까 7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드릴 거든. 학교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학교가 뭐 휘문이다. 그럼 휘문고등학교 7회분 예상 모의고사 만들어서 그거 다 풀리고 그거 다 오답 처리하고 또 오답부터 하고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야 진정한 학교별 대비가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건 이제 공통적인 풀이 이런 내용들이 흐름이 있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특강 교재가 바로 동안에 틀어진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제가 편집본을 더 만들어서 더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와 김현우 쌤이랑 수업했더니 진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푸는구나. 예. 그리고 또다시 어마어마하게 오답을 틀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못 푸는 것들을 좀 강제성을 더해서 제가 의지를 막 끼워 올립니다. 오늘 어머님도 아침 반응 어떠셨어요? 오늘 성현이도 좀 늦게 올리셨는데 어떠셨어요? 늦게 일어나셨어요 혹시?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현우는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있는 건 다 알고 계셨죠? 오늘부터 아침부터 하는 거. 누가 혜연이가 제일 먼저 올렸나? 혜연이가 제일 먼저 올렸고 다른 친구도 올린 것도 여러분 보세요 혹시? 예, 참고로 그 화목반도 같이 하거든요. 화목반이 원래 먼저 시작했어요. 화목반이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화목반 보니까 어떤 애가 채점에서 동그라미 쳤는데 어떤 애가 지적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잘못 채점된 건데 동그라미 쳤는데 저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해 줬어요. 야 이거 너 틀린 건데 왜 채점을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올리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아까 한 10시 50분쯤에 제가 한번 또 보내드렸죠. 정연아 확인해. 어머님도 같이 보냈어요. 같이 보냈어요. 현우도 어머니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제가 좋은 선물로 준비해 놓을게요. 좋은 선물. 지우개도 정말 잘 지워지는 지우개 뭐 이런 거. 연필도 이런 연필 처음 보는데 이런 걸로 제가 잘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학교 인간 그 온라인 계약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딱 3일 정도는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태일은 얼마쯤 걸리죠 시간?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고치는데 20분? 교빈이는 얼마 정도 걸렸어? 저도 한 20분 정도? 동급네. 저도 그 정도. 그래 거의 비슷하나요? 한 20분 정도. 성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현이 얼마 정도 걸렸어? 너무 급하게 풀어. 너무 급하게 풀어서. 현우는 얼마 정도 걸렸어? 현우가 좀 빨리 푸는 편이야. 20분 정도? 그럼 20분 정도에서 8문제 푸는 거면 괜찮은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5번까지 하고 여러분 질문 받을게요. 15번 빨리 갈게요. 20분 정도 투자해서 그 정도 하는 거면 괜찮죠? 자 그러면 15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모두 골라라 라고 했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내용 하기 전에 거기 6페이지 한번 잠깐만 6페이지 팁으로 좀 먼저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라서 6페이지 한 번만 잠깐만 6페이지 한 번만 잠깐만 돌려줘봐. 거기 지난번에 안 읽고 넘어왔으니까 한번 잠깐 봐볼게. 그 설명 잠깐 해드리고 볼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이어서 일단 6페이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함수가 FA하고 FB다라고 하는 형태로 언급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나와 있었죠? A 더하기 B가 뭐다? 상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가 상수다. 이 두 가지가 좀 우리가 읽혀진 느낌이 다르거든요. 더해서 상수가 된다는 것은 문자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대칭에 관한 이야기고요. 얘는 주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한 번씩 좀 들어볼게. F의 얘가 만약에 3-x라는 식이 있고
f에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x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거랑 이거를 딱 덧셈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그 2의 절반값을 때립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3-x라는 놈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x.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에 택한 그 값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는 x는 1에 관한 선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2차 함수에 주로 많이 나오겠죠. 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주기성은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f의 4 플러스 얘가 x가 fx랑 동일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4 플러스 x에서 x를 갖다 뺐더니 얘가 4가 나오죠. 상수로 고정되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주기성이 4다. 즉 4만큼의 반복성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 말? 그래서 이 주기하고 대칭성의 차이점들 여러분이 합과 차로, 그러니까 합과 뺄셈으로 기억하시면 문제가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 주기성은 우리가 실제로 주기성을 갖는 함수를 여러분이 배우신 적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죠. 뭐 수원 넘어가면 삼각함수도 배우고 이러면서 주기성이 막 더해지는데 주기성을 배우는 게 없지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0부터 2까지 딱 구간의 함수를 딱 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계속 반복적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게 가끔씩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 구간별 정의함수와 주기성이라고 해요.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대칭성은 진짜 많아요. 특히 누구에서? 2차 함수.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분서 범위에서 이거가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2차 함수 쪽. 이해됐죠? 자 그럼 가볼게.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아까 여러분 15번 마지막 제가 설명할게요. 15번 봐봐. 아까 분명히 문제 속에서 뭐라고 나왔었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다? 문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 더해본다? 상수. n이 상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x 더하기 얘가 n-x. 이게 뭐더라? 2분의 n이 나오네. x는 2분의 n에 관한 대칭.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억번이 그냥 바로 눈으로 확인이 돼버립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축 자체가 x는 2분의 n이었습니다. 이 식에서 얻어진 겁니다. 요거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최고차가 1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축만 그리고 x축, y축은 그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니은번 한번 봐볼까요? 니은번. 자, 일단 a f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니은번에서 뭐라고 요청했죠? 축과 만난다 그랬죠. x축과 만난다.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요. 이거 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 x를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고 n은 양수가 a, b는 실수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 상황인데 얘를 지금 4로 한번 묶어봤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얘가? 거기 모양이 B꼴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이야. 요 상황. 그럼 요 상황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내려줘야 될 텐데 이게 아직은 해석이 아직 안 됐지. 해볼까? 자 이거 이렇게 간다는 건 무슨 얘기야? fx는 x-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얘가 세모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대칭 축의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가 nx 더하기 얘가 4분의 n제곱 더하기 얘가 뭐 세모다 이렇게 지금 쓴 거야. 그럼 우리가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 뭘 알게 되냐면 a 대신에 얘가 뭐더라? 얘가 a더라라는 사실을 알겠고 요게 b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a가 마이너스 n인 거죠. 그러면 쌤 여기가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가 4b입니다.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가 4b입니다. 그럼 얘를 4로 묶으면
4분의 n제곱 마이너스가 b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일부러 모양을 맞춘 거거든. 니은번 봐볼래? 뭐라고 돼 있어? 니은번의 의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니은번이 b가 4분의 n제곱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난다를 물었거든. 그럼 b가 4분의 n제곱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b가 4분의 n제곱보다 작으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 b가 4분의 n제곱. 그럼 b가 4분의 n제곱보다 작으면 이거에서 빼면 양수가 나오는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축과 만났다. 확인이 가능하지. 됐어? 이제 저 문자가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야. A 대신에. 자, 마지막 디귿번. 자, 이번에 x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래. 그럼 봐라. 야, 마이너스 n하고 n인데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요 2분의 n이잖아. 그럼 n을 여기다 딱 두잖아. 그럼 요 간격이 정확하게 2분의 n 간격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n을 잡으려면 조금 멀리 떨어뜨려야지. 왜? 요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n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대칭성에서 얘가 더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가니까 나는 요 지점이 최대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요 지점이 뭐가 될까? 최소가 되겠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최대라고 하는 것은 f에 얼마가 됐어야 되고 마이너스 n의 값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 최소라고 하는 과정은 f에 2분의 n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그대로 갈게요. f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n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가 b가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n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자 a 곱하기 얘가 2분의 n 플러스 b가 되죠. 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갖다 빼주게 되면 일단 얘네가 사라지고요. 요거 갖다 빼면 일단 4분의 3n제곱이 되고 이거에서 이거 갖다 빼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an이 나오는데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a 대신 마이너스 n 요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n을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3n제곱 플러스 얘가 2분의 n제곱이 들어가다 보니까 4분의 5n제곱이 우리가 계산하는 차가 되겠죠. 거기다 나온 형태는 4분의 n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틀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뭐다? 기억하고 니은번이 답이다. 그죠?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잘라가지고 최대 최소를 읽어내는 것까지 대칭축을 통해서 거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질문 받읍시다. 그냥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갑시다. 너무 약간 호흡이 좀 길었으니까 잠깐 한번 쉬었다 갈게요.